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영 따라오지 않았던 때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뒤집히거나 손이 여러 번 가도 일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않는 시기. 오늘은 예로부터 천중쌀 또는 공망쌀이라고 불러온 이 신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운을 드리는 터 사주 명당입니다. 오늘은 공망쌀의 개념과 내사주에서 공망쌀 찾는 방법, 궁이별 작용, 그리고 운에서 공망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망쌀을 쉽게 표현하면 빠진 이빨처럼 내 것이 잘 되지 않거나 모양은 있지만 속이 온전하지 못한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자 그대로 한자로 풀어보면 빌공에 망할 망, 비어서 없다는 뜻입니다. 사주 안에 어떤 글자가 공망이라면 그 글자가 담당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직장이나 사회활동, 조직생활을 의미하는 관성이 사주에서 공망으로 드러나 있다면 직장의 안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 손이 가는 경우가 생기기 쉽고요. 또 이후에도 운에 따라 쉽게 불안해지거나 부족한 모양을 다시 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이때 단편적으로 관성이 공망이라고 해서 직장 생활이 아예 안 맞다거나 관계 중심의 사회활동이 어렵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성이 공망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회활동을 잘 해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망의 속성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큰 성공을 이루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관성의 속성이 있는 목표를 이루는 데는 비교적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지속성이 약한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공망쌀은 특정 글자의 작용력이 부실해지는 기운입니다. 모양은 이때 그 기능이 잘 발휘되지 않거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 이 개념을 아시고 공망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사주에 공망이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하거나 요즘은 대부분의 만세력 프로그램에 공망이 표기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만세력 검색 없이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일주만 알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망은 항상 두 글자씩 한 쌍으로 성립됩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6쌍 중 한 쌍이 내 공망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나에게 해당하는 공망 글자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한 글자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찾는 기준은 내 일주인데요. 일간이 어떤 오행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5그룹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그룹은 목 오행에 해당하는 갑을일간입니다. 갑을일간은 일지에서 지지 순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으로 찾으시면 돼요. 갑일간이신 분들은 일지에서 한 칸 이전의 글자가 공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갑오일주라면 5에서 거꾸로 한 칸은 사화입니다. 사화가 포함된 쌍은 진사이기 때문에 갑오일주의 공망은 진사가 됩니다. 을일간이신 분은 일지에서 2칸 이전의 글자가 공망에 포함됩니다. 을미일주라면 미에서 거꾸로 2칸은 사화이기 때문에 공망은 마찬가지로 진사가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화오행에 해당하는 병정일간입니다. 병정일간의 공망은 간단한 삼합을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삼합은 지지를 목화금수의 운동으로 나눠서 3글자씩 묶은 그룹인데요. 해묘미는 목운동, 인호술은 화운동, 사유축은 금운동, 신자지는 수운동의 삼합그룹으로 묶입니다. 병정일간이신 분은 일지가 속한 삼합그룹에서 한 자리 이전의 글자가 공망에 포함됩니다. 병오일주를 예를 들자면 일지오는 인호술 그룹에 속합니다. 인호술에서 5의 전 글자는 인목이죠. 인목이 포함된 쌍은 인묘이므로 병오일주의 공망은 인묘가 됩니다. 정일간이신 분도 같은 방식으로 삼합그룹에서 한 자리 이전 글자를 찾습니다. 정묘일주라면 묘는 해묘미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해묘미에서 묘의 이전 글자인 해수가 공망이 됩니다. 해수가 포함된 쌍은 수레이므로 정묘일주의 공망은 수레가 되죠. 세 번째 그룹은 토오행에 해당하는 무기일간입니다. 이 그룹은 5그룹 중 가장 찾기 쉬우실 거예요. 무기일간이신 분은
일지를 충하는 글자가 공망에 포함됩니다. 무자일주를 예를 들면 자수를 충하는 글자는 오화가 되는데요. 오화가 포함된 쌍은 오미이므로 무자일주의 공망은 오미가 됩니다. 기일간이신 분도 같은 방식입니다. 기사일주라면 사화를 충하는 글자는 해수가 됩니다. 해수가 포함된 쌍은 술해이므로 기사일주의 공망은 술해가 됩니다. 네 번째 그룹은 금오행에 해당하는 경신일간입니다. 병정일간과 삼합그룹을 활용하는 방식은 같지만 방향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경신일간이신 분들은 일지가 속한 삼합그룹에서 한 자리 다음 글자가 공망에 포함됩니다. 경진일주를 예를 들면 일지진은 신자진 그룹에 속하는데요. 신자진에서 진의 다음 글자는 다시 신금이 됩니다. 삼합이 신자진 또 다시 신자진 이렇게 순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신금이 포함된 쌍은 신유이므로 경진일주의 공망은 신유가 됩니다. 신일간이신 분도 같은 방식입니다. 신미일주라면 미는 해묘미 그룹에 속해요. 해묘미에서 미의 다음 글자는 해수가 됩니다. 해수가 포함된 쌍은 술해이므로 신미일주의 공망은 술해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그룹은 수오행에 해당하는 임계일간입니다. 갑을일간과 반대로 일지에서 지지 순서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찾습니다. 임일간이신 분은 일지에서 두 칸 다음 글자가 공망이 되고요. 예를 들어 임인일주라면 인에서 순서대로 두 칸 다음은 진토가 되어 진토가 포함된 쌍은 진사이므로 임인일주의 공망은 진사가 됩니다. 계일간이신 분은 일지에서 한 칸 다음 글자가 공망에 포함됩니다. 계유일주라면 유에서 한 칸 다음은 술토가 됩니다. 술토가 포함된 쌍은 술해이므로 계유일주의 공망은 술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5그룹의 공식을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갑을일간은 일지 이전 글자, 병정일간은 삼합의 이전 글자, 무기일간은 일지의 충 글자, 경신일간은 삼합의 다음 글자, 임계일간은 일지의 다음 글자.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일주만으로 공망을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의 공망 글자를 찾으셨나요? 공망이 사주에 있다면 그 글자가 사주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달라집니다. 사주는 연월일시 4개의 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주를 기준으로 보는 공망도 있지만 오늘은 일주 기준으로 공망을 설명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일지를 제외하고 연지, 월지, 시지의 공망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지 공망입니다. 연지는 가문이나 조상,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연지가 공망이면 실제 성장 환경이나 조상, 고향과의 인연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 쉬워요.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기운이 따르기 쉽고 조부모와의 인연이 약한 속성도 잘 나타납니다. 연지가 공망인 경우에는 이런 속성 때문에 고향 땅을 일찍 떠나는 것 자체가 계운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월지는 사회적 활동, 직업, 부모 형제를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월지에 공망 글자가 있으면 관계면에서는 부모 형제의 덕이나 인연이 약해지기가 쉽고요.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 면에서는 한 번에 안정을 찾기 어렵거나 변화를 자주 겪는 경향이 생깁니다. 원하는 모양을 온전히 갖추려 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속성도 잘 따라요. 시지는 자녀, 말년, 목표와 결실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시지가 공망이면 관계면에서는 자녀와의 동거나 인연이 약해지기 쉽고 말년에 추구하는 목표나 결실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경향이 잘 생깁니다. 해당 글자의 육친에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손이 가거나 헛수고의 과정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지공망이 편제라면 말년의 사업적 활동에서 실속이 약하거나 여러 제약이 생기기 쉽고요. 이런 경우에는 말년에 지나치게 금전적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안정적 방식의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죠. 사주 원국에 공망이 있는 것과 달리 세운에서 공망을 만나는 경우는 그 해 동안 한시적으로 공망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가 됩니다. 앞서 공망은 두 글자가 한 쌍으로 성립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운에서 공망을 만나면 두 글자가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2년에 걸쳐 작용하게 됩니다. 지지 12글자가 순환하는 12년 중 누구나 2년은 공망 세운을 지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운에서 공망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헛손질이 많아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뒤집히거나 거의 다 된 일이 막판에 틀어지는 상황이 잘 생겨요. 일이 한 번에 성사되지 않거나 손이 여러 번 가는 소모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망세운에는 되도록 승부를 보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경쟁이 심한 시험이나 고시,
재판, 그 외에도 경쟁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로는 공망의 해에는 전쟁도 쉬어가는 시기로 삼았다고 할 만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힘을 비축하고 보수적인 자세로 처세하는 것이 유리해요. 다만 공망세운의 부정적 기운을 오히려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공망은 털어버린다는 속성도 있어서 오래 끌어온 골치 아픈 일이나 묵은 문제를 정리하는 흐름이 되기도 해요.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거나 억지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비우고 내려놓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다음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망이 있으면 해당 오행 자체가 약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화가 공망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오행 화의 기운 자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망은 오행의 강약보다 그 글자가 담당하는 육친의 역할이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오화가 관성이라면 화의 기운은 사주 안에서 작용하지만 관성으로서의 역할, 즉 직장이나 사회적 활동의 안정성이 부실해지는 방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공망세운에 중요한 시험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공망세운을 피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망세운은 당장의 승부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활용하고 중요한 결정이나 승부는 다음 시기로 미루는 것이 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주에 있는 공망을 해소하거나 개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망의 개운법은 그 모양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공망의 속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월지의 공망을 예를 들어 보면요. 공망인 월지의 육친이 인성에 해당한다면 사회생활이나 직업활동에서 1급보다는 2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활용하거나 또 관성에 해당한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국내보다는 해외에 관련된 조직, 메이저보다는 마이너 속성이 있는 방향으로 조건을 따르면 오히려 안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망은 모양이 약간 부실한 속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려는 집착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이런 속성을 잘 인지하고 개운법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공망살 개운법의 핵심은 사주라는 설계된 모양에 어울리도록 공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공망살의 개념과 일주만으로 공망을 찾는 방법, 궁이별 작용, 그리고 세운에서 공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어요. 내 일주를 기준으로 공망살의 글자와 사주에 공망이 있다면 그 위치를 찾아보시고 어떻게 지혜롭게 처세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주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사주명당 채널을 구독하세요.